네, 우선 사실 공기업은 대부분 1차 그리고 2차로 면접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보시면 서류 지원서 접수는 4월 17일까지죠. 직무 관련 교육사항이 아마 40~50%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자격사항 40% 정도. 그리고 자소서가 10%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소서는 별로 안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10배수입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는 거나 다름없죠. 뭐 보통 15배수 이런데 말이죠. 그쵸? 이 서류가 10배수라는 건 결국엔 하나하나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 이수사항을 보면 총 5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서 총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서 5개씩 여러분들이 과목을 작성을 해서 총 20개를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상경, 법정, 교육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사실 전공을 하신 분들은 유리하시기는 하지만 20과목을 채우시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뭐 정말 좀 스마트하게 주전공, 복수전공 뭐 하고 뭐 부전공처럼 끝까지 하신 분들은 유리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과목을 전부 다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뽑아서 쓰셔가지고 20개를 채우시는 게 물론 중요하겠고요. 왜냐하면 40점 혹은 50점 배수니까요.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사항들은 뭐 한국사라던가 여러분들 한국어 능력 그리고 뭐 컴활 여러 가지 이제 직무에 필요한 자격사항들일 텐데 기존에 한마디로 이 지금 서류 배점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 오셨던 분들 꾸준히 성실하게 필요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모범적인 분들을 유리하게 채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물론 나는 국민연금공단만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공기업 취업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결국 직렬에 맞춰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배점이 크다고 해서 자소서가 절대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10점이지만 비등비등할 거란 말이죠. 그쵸? 합격 커트라인이 비등비등하고 나머지 10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대한 중점 무조건 두셔야 돼요. 10점이라고 하니까 대충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허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더라도 자소서가 별로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필기.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보실 수 있지만 나중에 면접에서 최종 합격 비율에는 필기 면접 5대5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 별로 안 중요한가? 혹은 필기를 내가 망했는데 그러면 내가 면접을 잘 봐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필기 합격 커트라인도 비등비등합니다. 거기서 1, 2점 차이인데 면접에서 몇 점을 더 받으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면접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필기 같은 경우 인성은 17일에 따로 뭐 적부 판정이겠죠. 자, 그리고 NCS는 50% 그리고 직무지식 능력평가 50%인데 NCS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뭔가 새로운 문제를 푸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장 좀 약한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오답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적인 거 위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말이죠. 전공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필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 지식들, 상식들 그걸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보고 집단 면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무 역량과 전문 지식을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인성 면접인 거거든요. 역량 면접, 인성 면접. 그래서 집단 면접이니까 면접관 뭐 한 3, 4명, 그리고 지원자 한 3, 4명 혹은 5명 다대다로 보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여러분이 필기까지 봤을 때 면접관들은 대략 압니다.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우리 공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는지 어떤 성실도라던가 노력 같은 부분들은 필기까지 이미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으며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으며 그리고 의욕이 있으며 진정성이 있는지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인지 신뢰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이자 인재상 중 하나죠.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솔직하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 보장, 그리고 최근 어떤 이슈. 사실 고령화 진행 중이죠. 저출산 난리도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실제로 연금을 낼 사람은 없고 받을 사람은 넘쳐나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솔루션을 돌파할 것인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혹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고민 사항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아무래도 면접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고민을 어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에는 이런 신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금을 불리고 이렇게 수익을 높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걱정 없이 연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더 이상 용돈연금이 아니라 정말 내 최소한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서 역할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을 어필하시는 분을 면접에서 뽑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면접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답변 포인트들은 아마 오늘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자소서 답변 포인트들과 조금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좀 더 유리하게 지원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대 사항들 볼게요. 우대 사항들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어디에 내가 조금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시간선택제 근무자라던가 최근 우리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한 분들 가산점을 분명히 받으시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 어떤 기본적인 자격사항이라던가 교육사항이라던가 잘 갖추셨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지원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법정 가점에서 두 개 모두 해당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개만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우대사항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다른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가산점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 홍보대사라던가 기자, 수료자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도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활동들 다 되짚어 보시면서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대사항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격사항들이 거의 90점을 차지를 하는 거죠.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무토익도 지원은 가능하나 분명히 토익 700점 이상인 사람들이 유리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토익 점수가 없으신 분들도 다른 부분들로 어떤 가점을 채우시면 되겠지만 토익 있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지원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전 지역 인재 해당 사항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전 지역, 이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혹은 고졸 지원은 자일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인원을 다 못 뽑았다. 21%를 원래 뽑아야 되는데 그 인원을 충족을 못해서 한 18명 정도만 뽑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3명이 미달이잖아요. 그런 추가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전 인재 채용을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